관 속에 들어간 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장례식장, 관 앞에 무릎 꿇은 어머니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모두가 울던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 웃고 있었죠. 여보, 이제 그만 숨을 수 있어요. 나 다 알아요. 그날 어머니는 분명히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창밖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장례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빛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작성도 해주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상했다. 슬퍼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가끔씩 혼자 웃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접시를 닦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괜찮아. 아주 괜찮아. 그 말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무언가에서 벗어난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저녁 무렵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힘들었죠?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영정 사진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이상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응? 아무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다. 치매 초기 증상일까? 아니면 아버지를 잃은 충격 때문일까? 새벽 2시쯤 어머니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가 언제 들어와? 추워서 못 기다리겠어. 정우.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나는 조용히 어머니 방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선은 뽑혀 있었다.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세요? 응? 나 통화 안 했는데. 어머니는 정말 모르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분명히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중얼거림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바닷가 여관에서 봤어. 어머니가 빨래를 개면서 혼잣말을 했다. 나는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누가 살아있다고 하세요? 응? 뭘? 또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바닷가 여관이라고 했다. 어머니, 방금 바닷가 여관이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바닷가는 무슨...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또 다른 말을 했다. 203호실. 정욱이가 거기 있어. 머리가 하얗게 새서 못 알아봤네. 203호실. 너무 구체적이었다. 치매라면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어머니의 말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바닷가 여관, 203호실, 머리가 하얗게 센 정욱. 하나하나가 너무 구체적이었다. 만약 정말 치매라면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을까?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밖을 바라봤다. 왜 안 들어와? 벌써 7시인데. 어머니, 누가 들어온다고 하세요? 내 아버지.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직접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쉿! 들려. 계단 올라오는 소리. 나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밤 나는 인터넷에서 바닷가 여관을 검색해 봤다. 전국에 수십 개가 나왔다. 그 중에서 203호실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만약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다는 뜻일까?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안에는 아버지의 정장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하다가 낡은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을 열어보니 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 우리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상했다. 중년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여자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볼펜으로 뭔가 적혀 있었다. 미경에게 마이너스 2018.8 15동해에서 2018년 8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3개월 전이었다. 어머니, 이 사진 봐주세요. 나는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 여자, 누구세요? 모르겠어. 처음 보는 여자야.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지 않았다. 어머니, 미경이라는 사람 아세요? 미경? 누구야 그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2018년 8월에 동해에 간 적 있나요? 동해? 언제? 8월 15일쯤에요. 어머니가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때 출장 간다고 했었지. 2박 3일. 출장이요? 응, 회사 일로 간다고 했어. 하지만 이 사진은 출장 같아 보이지 않았다. 너무 사적이고 친밀해 보였다. 나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우리 집 주소 뒷자리였다. 통화 기록을 보니 이상한 번호가 있었다.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통화한 번호였다. 지역 번호를 확인해 보니 강원도였다.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여성 목소리였다. 사진 속 그 여자의 목소리일까?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욱 씨 아시나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저는 김정욱의 딸 세영이라고 하는데요. 딸? 상대방이 놀란 것 같았다. 네, 혹시 저희 아버지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죄송한데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휴대폰에 이 번호가.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주민센터에 가서 아버지의 사망신고서를 확인해 봤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신고 관련해서 왔는데요. 네, 신분증 보여주세요. 주민센터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그런데 잠깐 후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요. 김정욱 씨 기록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사망 처리는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이 최근까지 있네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보험료를 내죠? 시스템 오류이거나 아니면. 직원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다른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살아있는데 서류상으로만 사망 처리된 경우.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어머니, 아버지 사망신고 누가 했어요? 사망신고? 그런 거 해야 하는 거였어? 어머니도 모르고 있었다.
병원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가족이 직접 해야 하는 거래요. 그럼 누가 했지? 바로 그거였다. 누가 했을까? 그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바다 풍경 여관을 찾았다. 동해시에 있는 작은 여관이었다.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욱이라는 분이 거기 머무신 적 있나요? 김정욱요? 잠깐만요. 잠깐의 침묵 후 대답이 왔다. 아, 그분이요. 203호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죠. 근데 요즘은 안 보이네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 있었다. 언제까지 오셨나요? 한 달 전쯤까지 가끔 오셨어요.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에게 사진을 다시 보여줬다. 어머니, 이 여자 정말 모르세요? 어머니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 여자 누구예요? 이 여자가 그 여자야. 그 여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여자. 나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 여자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해졌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바다에 빠뜨렸어. 내가 다 봤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칼을 들었다. 죽여야 해. 그 여자를 죽여야 해. 나는 급히 어머니에게서 칼을 뺏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어.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다. 평소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진정제를 맞고 나서야 안정을 찾았다. 보호자이시죠? 의사가 나를 불렀다. 네. 어머니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환각이나 망상 증상도 있어 보이고요. 그럼 어머니가 하시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뜻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현실과 기억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말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동해시에 정말 아버지와 같은 이름의 사람이 203호에 머물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안정을 찾고 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있었지. 큰 싸움을 했어. 무슨 싸움이요?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있다고 했어. 드디어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여자요? 응. 예전에 사귀던 여자를 다시 만났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랬어. 진짜 사랑은 그 여자라고. 나와는 의무적으로 결혼한 거라고. 나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집을 나가셨어요? 응. 며칠 뒤에 짐을 싸더니 나갔어.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마지막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지. 교통사고 났다고. 그럼 아버지가 그 여자와 같이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 여자는 사고 현장에 없었어. 병원에서 그랬거든.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뭔가 이상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다면서 왜 혼자 사고가 났을까? 어머니, 그 여자 이름이 미경인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미경. 그 여자 이름이야.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 여자가 박미경이고 아버지가 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아버지가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을까? 나는 결심했다. 직접 동해시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다음 주 금요일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동해시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동해시는 11월 말이라 쌀쌀했다. 바다 풍경 여관은 해변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혹시 203호에 계신 김정욱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여관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정욱 씨 아시는 분이세요? 네, 가족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김정욱 씨는 지금 외출 중이세요. 보통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정말 있었다. 혹시 언제부터 여기 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2년 정도 되셨나? 아주 조용하신 분이에요. 2년. 그럼 아버지가 집을 나간 시기와 비슷했다. 죄송한데 어떻게 생기셨는지. 키 큰 분이고 머리가 하얗게 새셨어요. 아주 점잖으신 분이죠.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였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나는 여관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정말 그 사람이 아버지라면 직접 확인해야 했다. 저녁 7시쯤 여관 문이 열렸다. 키 큰 남자가 들어왔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어깨가 약간 구부정했다. 그리고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였다. 살이 빠지고 늙었지만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고 화장도 했는데. 아저씨. 내가 부르자 그 남자가 뒤돌아봤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 아버지였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틀림없이 아버지였다. 누구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저는 세영이에요. 김세영. 김세영?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아버지, 김정욱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아버지, 저 세영이에요. 큰딸 세영이. 죄송한데 저는 딸이 없습니다.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딸이 없다고? 29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아버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엄마는 명순이고 동생은 성훈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가족이 없어요. 아버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아버지, 잠깐만요. 나는 급히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아버지가 사진을 보더니 잠시 멈췄다.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이 사진 속에 계신 분이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가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는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분명히 아버지인데 나를 모른다니. 아가씨, 괜찮으세요? 여관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저분, 정말 김정욱이 맞나요? 네, 신분증도 확인했으니까요. 근데 뭔가 사정이 있어 보여요. 사정이요? 머리를 다치신 것 같아요. 기억을 잃으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도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그럼 정말 우리 아버지인데
기억만 잃은 건가? 동해시에서 돌아온 나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봤다.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망진단서의 날짜와 실제 병원 기록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서명한 의사 이름도 그 병원에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병원에 직접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환자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김정욱 님이요? 저희 병원에는 그런 환자 기록이 없는데요. 없다고요? 그런데 사망진단서가. 사망진단서요? 저희가 발급한 게 아닌데요. 나는 당황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사망진단서는 가짜라는 뜻인가?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다.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사망신고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특히 사망신고서의 신고인 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었다. 누가 아버지의 죽음을 신고한 걸까? 그리고 왜? 저녁에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냈어요? 병원비? 우리가 냈지. 그런데 병원에는 아버지 기록이 없대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병원에 전화해 봤는데 그런 환자가 없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내 아버지 정말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나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병원에서 전화 왔을 때도 이상했어. 의사가 아니라 간병인이 전화했거든. 간병인이요? 응. 여자 목소리였어. 그리고 장례식도 관을 열어보지 못하게 했어. 왜요? 사고가 심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믿었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우리가 화장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나는 외할머니를 찾아갔다. 뭔가 아는 게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할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외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봤다. 이상하긴 했지. 어떤 점이요? 장례식 때 내 엄마가 너무 담담했어. 보통은 오열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상했다고요? 응. 그리고 외할머니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외할머니의 표정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혹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 아세요?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찻잔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저 동해시에 가봤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할머니가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세영아, 네, 너희 아버지 정말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나도 의심했거든. 그래서 몇 번 찾아봤어. 정말이요? 응. 그런데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지. 외할머니가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거야.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찾지 마세요. 마이너스 정욱. 나는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였다.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우편함에 들어있었어. 그럼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사라진 거네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죽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가족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동해시에서 살고 있다. 기억을 잃은 채로.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내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결정이요?
아버지를 다시 찾을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둘 건지 나는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를 찾아서 기억을 되돌려 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삶을 살게 놔둬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장례식에서 웃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진짜 장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박미경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를 따라 강릉으로 향했다. 강릉시 교동에 있는 작은 카페. 미경인의 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 사진 속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미경 씨이신가요?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시죠? 저는 김정욱의 딸 세영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욱?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카페 문을 닫았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았다. 미경 씨는 커피를 끓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욱이 어떻게 지내요? 아버지를 아시는군요. 네. 2년 전까지 알고 지냈어요. 2년 전까지요? 응. 그때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미경 씨가 커피잔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정욱이가 가족이 있다고 했는데 딸이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아버지가 저희 이야기를 했나요? 가끔요. 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간병인으로 일한다고, 착하다고. 나는 뭉클했다.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미경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아버지가 왜 집을 나가셨는지 아세요? 미경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부담이요? 간병 때문에 지쳐있던 와이프 보는 게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아픈데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는다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잠시 떠나 있기로 하셨던 거예요. 아내가 좀 쉴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셨을까요? 처음엔 연락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기가 어려워지셨나 봐요. 미경 씨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정욱이가 마지막에 남기고 간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미경아, 고마웠다. 덕분에 많이 쉴 수 있었다.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 편지를 언제 받으셨어요? 2년 전 가을이었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에 돌아와서 나는 어머니에게 미경 씨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미경 씨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려고 하셨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전화가 한 번 왔었어. 전화요? 응. 2년 전 겨울에. 정욱이가 전화해서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안 된다고 했어. 왜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못 오게 하신 거예요? 응. 우리는 이미 아버지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했어.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아버지도 안쓰러웠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 그 후로 연락이 없었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사실은 나도 후회해. 그때 돌아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나는 다시 동해시로 갔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바다 풍경 여관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저녁 7시쯤 아버지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잠시 멈췄다.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난번에 온 분이네요. 네. 김세영입니다. 김세영. 그 이름이 좀 익숙하네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는 건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버지가 이마를 짚으며 생각했다. 글쎄요. 뭔가 중요한 사람 같은데 정확히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버지, 딸.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네, 맞아요. 세영이. 내 딸 세영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아빠, 정말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생각나요. 당신이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줬었죠? 맞아요. 한강공원에서요. 그리고 간병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었는데 아버지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아빠, 왜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안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드셨어요? 어머니 간병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런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아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돌아가기 어려워졌어요.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엄마도 아빠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말요? 네. 장례식 때 웃으셨던 것도 아빠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장례식이요? 네. 가짜 장례식이었어요. 할머니가 서류를 조작해서 나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다. 어머니의 치매, 가짜 사망신고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온 과정까지. 그럼 가족들이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특히 엄마가요.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 집에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다음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2년 만의 귀향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았다.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 엄마는 아빠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다. 여보, 정말 돌아왔네요. 명순아, 미안해요.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그때 힘드신 걸 모르고.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앞으로는 서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2년 만에 완전한 가족 식사였다. 동생 성훈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다. 형, 머리 많이 새셨네요. 너도 많이 컸네. 형 없는 동안 제가 가장 역할했어요. 고마워. 많이 힘들었지? 가족의 대화가 따뜻했다. 그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다.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딸아, 아버지가 새로 일을 시작했어. 어떤 일이세요? 사진관에서 일하기로 했어. 예전에 사진 찍는 거 좋아했잖아. 좋으시겠어요? 아버지는 일을 시작한 후 훨씬 밝아졌다. 저녁마다 그날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도 한결 편안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엄마, 치매 증상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마음이 편해지니까 기억도 더 잘 나는 것 같아. 정말 가족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미경 씨에게 연락을 했다. 미경 씨에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가실래요?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강릉에 갔다. 미경 씨는 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했다. 정욱이 어떻게 지냈어요? 미경 씨 덕분에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가족분들과 잘 지내세요. 미경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이거 정욱이가 여기 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사진 속 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때 매일 가족 생각을 하셨어요.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어요. 그때 용기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가짜 장례식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걱정해 주신 분들께 우리는 작은 모임을 열었다. 친척들과 아버지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을 알렸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정말 정욱이 맞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곧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가족이 다시 만난 게 중요하죠.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날 밤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야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럴게요. 이제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가족의 진짜 장례식은 이렇게 끝났다. 과거를 묻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모임으로 아버지가 사진관에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다.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오셨어요? 젊은 부부가 왔는데 돌잔치 사진을 찍으러 온 거야. 아이가 정말 예쁘더라. 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특히 아이들 사진을 찍을 때가 가장 즐거워 보였다. 아이들은 억지로 시키면 안 돼.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을 끌어내야 해. 어떻게 놀아주세요? 깍꿍 놀이도 하고 인형으로 장난도 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사진 실력은 점점 늘어갔다. 20년 전 신문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도 점점 밝아졌다. 아버지가 매일 집에 오니까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았다. 여보, 오늘 병원 검사 받고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약도 줄여도 된다고. 치매 증상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역시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치료였다. 성훈이도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곧 졸업이었다. 누나, 저 취업 준비 중이에요. 어떤 회사에 지원할 거야? 사진 관련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영향을 받았나 봐. 성훈이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 저도 사진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재미있어 보여요.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주말에 같이 나가서 사진 찍어보자. 정말요?
그 다음 주말부터 아버지와 성훈이는 함께 사진 촬영을 나갔다. 한강공원, 남산, 홍대거리 등 여러 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성훈아, 사진은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요? 응. 피사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좋은 사진이 나와. 성훈이는 아버지에게서 사진의 기초를 배웠다. 구도 잡는 법, 빛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사진은 순간을 담는 거야. 그 순간에 담긴 감정을 놓치면 안 돼. 몇 달 후 성훈이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아버지, 제가 찍은 사진 어때요? 잘 찍었네. 감정이 잘 담겨 있어. 성훈이는 졸업 후 사진 관련 회사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나자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은 시장에 가서 반찬 재료 사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었어. 어머니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치매 때문에 포기했던 요리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오랜만에 만든 김치찌개인데 어때요? 맛있어요. 예전 그 맛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또한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다. 오늘 옆집 아줌마랑 수다 떨었어. 뭔 이야기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일상 이야기. 하지만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어머니에게는 큰 치료가 되었다. 의사도 어머니의 회복을 신기해했다. 이렇게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가족이 함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치매 치료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과거의 일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한테 화낼 때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제안을 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사진관을 해보면 어떨까? 사진관이요? 응. 내가 기술을 가르쳐주고 성훈이는 젊은 감각으로 도와주고. 성훈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내가 말하자 어머니도 동참했다. 나도 뭔가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럼 정말 가족 사진관을 차려볼까?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족 사진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디서 할까요? 일단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자. 너무 크게 하면 부담되니까. 동네에서 괜찮은 자리를 찾아봐야겠네요. 며칠 후 우리는 집 근처에서 괜찮은 상가를 찾았다. 여기 어때요? 접근하기도 쉽고 크기도 적당해요. 임대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우리는 그 자리로 결정했다. 사진관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했다. 아버지는 촬영 장비를 준비했다. 카메라는 이걸로 하고 조명은 이렇게 설치하자. 성훈이는 인테리어를 담당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할게요. 어머니는 대기 공간을 꾸몄다. 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편안할 수 있도록 소파랑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어. 나는 홍보를 맡았다. 전단지도 만들고 온라인 홍보도 해야죠.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우리 가족 사진관이 완성되었다. 드디어 우리만의 사진관이 생겼네요. 감회가 새로워요. 개업 첫날 우리는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첫 손님이 언제 올까요? 천천히 기다려봐요. 오전 10시에 문을 연 지 1시간 후 첫 번째 손님이 왔다. 안녕하세요. 가족사진 찍으러 왔어요. 30대 부부와 5살 정도 된 아이가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반갑게 맞으며 차를 내왔다. 어떤 컨셉으로 찍고 싶으세요?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상담을 시작했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좋은 선택이에요. 아이가 있으니까 편안한 분위기에서 찍는 게 좋겠네요. 촬영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정말 프로답게 아이의 관심을 끌면서 자연스러운 표정을 이끌어냈다. 꼬마야, 여기 봐봐. 아빠 어디 있나? 아빠. 아이가 환하게 웃는 순간 아버지가 셔터를 눌렀다. 성훈이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의 촬영 방식을 배우고 있었다. 아버지, 조명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되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만 보완하는 거야. 1시간 정도의 촬영이 끝났다. 부부는 매우 만족해했다. 정말 잘 찍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에 완성된 사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손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우리는 모두 기뻤다. 사진관을 연 지 3개월이 지나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우리 사진관 후기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어요. 성훈이가 컴퓨터를 보며 말했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 사진관의 특징은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다. 다른 사진관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 어르신들 사진을 특히 잘 찍으신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과 잘 소통했다. 오랜 인생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특별한 손님이 왔다.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라서요. 가족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가족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좋은 결정이에요. 사진은 기억보다 오래 남으니까요. 아버지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 촬영했다. 그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보람있어. 성훈이는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많이 성장했다. 누나, 저 이제 혼자서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 있어? 네. 아버지가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느 날 젊은 커플이 와서 웨딩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저희가 찍어드릴게요. 성훈이가 나서서 말했다. 괜찮겠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성훈이의 첫 번째 독립적인 촬영이었다. 아버지는 뒤에서 지켜보며 조언을 해주었다.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 하면 돼. 촬영은 성공적이었다. 커플이 매우 만족해했다.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성훈이에게 젊은 커플들의 사진 촬영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아들이 정말 많이 컸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부자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어느 날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다. 저희 부모님이 금혼식을 맞으셔서요. 기념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어요. 전화로 문의한 여성의 목소리에 정성이 가득했다. 50년이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외출이 어려워요. 출장 촬영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장비를 들고 그 집을 방문했다. 정말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5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기다리고 계셨다. 50년을 함께 사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이 나이에 사진을 찍을 줄이야. 촬영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노부부의 50년 사랑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20살 때였지. 이 사람이 참 예뻤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50년을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다. 사진관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올해 매출 정산해 봤는데 꽤 좋네요. 성훈이가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다. 정말? 생활비도 충분히 나오고 장비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를 통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말했다. 가족이 함께 일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성훈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진관 일에 참여했다. 누나, 저 이번에 사진 공모전에 출품할 거예요. 어떤 작품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금혼식 사진으로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누나, 상 받았어요. 성훈이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정말? 전국 가족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 받았어요. 아버지가 찍은 노부부 사진이 상을 받은 것이다. 축하드려요. 그 일을 계기로 사진관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으며 결국 더 깊은 사랑을 배웠다. 매일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우리의 금빛 인생이었다. 사진관이 성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 사진관을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성훈이가 제안했다. 확장이라고? 웨딩 사진이나 돌잔치 같은 이벤트 촬영까지 전문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천천히 하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우리는 단계별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먼저 스튜디오 공간을 조금 넓히고 장비를 추가로 구입했다. 이제 정말 전문 사진관 같네요. 어머니가 새로 꾸며진 스튜디오를 보며 말했다. 손님들이 더 만족하실 것 같아요. 확장한 지 한 달 후 큰 웨딩 촬영 의뢰가 들어왔다. 저희 결혼식 사진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언제 예식이세요? 성훈이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웨딩 촬영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어머니는 사진관에서 고객 상담과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어머니를 정말 좋아했다. 사모님 정말 친절하세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자 어머니가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면 못 이겨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돌보는 사람도 자신을 돌봐야 해요.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위로받는 손님들이 많았다. 사진관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성훈이가 말했다. 예전보다 훨씬 지혜로워지신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잘 보이시는 거겠죠. 성훈이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누나, 저 이번에 개인 전시회를 열어볼까 해요. 전시회요? 네. 그동안 찍은 가족 사진들 중에서 좋은 작품들을 모아서. 아버지도 성훈이의 제안에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내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성훈이는 한 달간 준비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제목은 가족의 온도였다. 정말 따뜻한 사진들이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관람객들이 성훈이의 작품에 감동받았다. 이 사진들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어요. 촬영자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성훈이에게
더 많은 촬영 의뢰가 들어왔다. 우리 사진관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진관이라서 특별한 것 같아요. 기자가 인터뷰하며 말했다.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다른 가족들의 추억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정말 그랬다. 우리가 겪은 시련이 오히려 다른 가족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시고 나서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 경험이 우리만의 특별한 강점이 되었어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진관을 찾아왔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무료 촬영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드려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촬영 날을 정해서 여러 가족들을 초대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가족 사진을 찍을 엄두도 못 냈을 텐데. 홀어머니와 두 아이가 온 가족이 고마워했다.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요.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릴게요. 아버지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 촬영했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도 더 큰 보람을 느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사진관을 연 지 2년이 되었다.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우리는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해봤다. 총 500여 가족의 사진을 찍었어요. 성훈이는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고, 무료 봉사 촬영도 50 가족 정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정말 그랬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서로의 마음을 몰랐는데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힘든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었다. 오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하시네요. 정말요? 치매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해요. 오히려 같은 나이대보다 인지 능력이 더 좋다고. 어머니의 완전한 회복이었다. 가족의 사랑과 안정된 생활이 최고의 치료제였다. 역시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럴게. 이제 가족이 다 함께 있으니까 걱정 없어.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했다. 성훈이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 누나,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누구야? 사진관에 자주 오시는 고객분의 딸이에요. 성훈이는 한 가족의 가족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 집 딸과 인연이 닿았다. 어떤 분이야? 간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성격도 좋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성훈이의 예비 신부를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했다. 정말 좋은 분이네. 우리 성훈이랑 잘 어울려. 성훈이는 1년 후 결혼하기로 했다. 결혼식 사진은 당연히 우리 사진관에서 찍는 거지? 그럼요. 아버지가 직접 찍어주세요. 가족이 늘어날 생각에 모두 기뻤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여보, 우리도 50년 후에 황금 결혼식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해야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자. 그때는 성훈이가 우리 사진 찍어주겠네. 손자들도 생겨 있을 텐데. 두 분이 미래를 그려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우리가 촬영한 50년 결혼기념일 부부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런 날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때까지 우리 사진관도 3대째 이어질 수 있을까? 물론이지. 가업으로 계속 이어가자. 사진관을 연 지 3년이 지났다.
어느 날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3년 전만 해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웃어요. 어머니도 덧붙였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성훈이도 말했다. 저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요. 나도 감회가 새로웠다. 우리 모두 성장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특별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다. 3년 전 재회 기념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성훈이가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와서 자리에 앉았다. 자, 모두 웃어봐요. 플래시가 터지면서 우리의 행복한 순간이 담겼다. 이 사진을 사진관에 걸어두자. 좋은 생각이에요. 며칠 후 완성된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그 사진을 사진관 벽에 걸어두었다. 우리 가족 사진이네요. 손님들이 보고 말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금빛 인생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으며 결국 더 깊은 사랑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다른 가족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겪은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우리의 금빛 인생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며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아주는 일을 통해 우리 자신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 가족이 함께하는 모든 하루가 좋은 하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금빛 인생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그런 인생 말이다. 지금까지 금빛 인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